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2일 오전 6시입니다. 이제 동의특위 직전입니다. 항상 동특위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에 다시 세우는 일종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바라는 심정으로 이 새벽에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기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은 예외 없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이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대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재명 씨가 1등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정권 교체론에 관한 한 거의 국민들의 일치된 견해가 대세가 되고 있다. 즉 요약하면 정권 교체 대세론입니다. 정권 교체 대세인데, 이렇게 되게 된 데는 국민의힘보다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공이 큽니다. 최근 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케이스텟,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한 정기 지표 조사인데, 내년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당 정권 유지 34%,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 30%,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 23%, 모름 무응답 13%, 즉 국민의 과반수 53%가 국민의힘이나 또는 제3세력으로 정권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53%는 정권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정권 유지는 34%, 34대 53입니다. 대충 이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과 제3세력으로 해야 된다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과 제3세력 다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이 53%의 정권 교체 열망을 모을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열쇠를 쥐고 있는 층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정권 유지 30%,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 30%,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 31%, 합치면은 61대 30, 정권 교체 61, 그리고 정권 유지 3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죠.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희망을 만드니까 중도층 두 사람이 딛고 있는 지지 기반이 중도입니다. 중도층이 반문재인으로 돌아서 보수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중대한 여론 변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잘했으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1, 국민의힘 지지율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 태도 유보 29. 이렇게 되면은 해볼만한 시합이 되는데, 특히
부산에서 그리고 이 서울에서의 여론조사가 두 도시, 그러니까 제1도시, 제2도시 모두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전국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번 선거에 바로 투입이 될 것이다. 다만 3자 대결을 하면은 박영선, 서울 경우에 박영선 유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단순화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화됐어요. 합쳐야 한다. 대동단결을 해야 한다. 대동단결이란 말이 이제 구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동단결은 글자 한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큰 부분의 뜻을 같이 하면은 단결해야 한다라는 멋진 말입니다. 대동단결을 처음부터 부르짖은 분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1945년에 미국에서 귀국하자 제1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때 뭉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 반역자 스탈린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 빼고 다 뭉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동단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든지 다 떨어버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백의종군, 그 다음에 분진합격. 생각은 다 달라서 각자 나아가더라도 합격, 공격할 때는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 중도 성향은 개인적 자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힘을 합치기가 어려워요. 또 합칠 필요도 없어요. 개인의 다양성, 개인의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투표를 할 때는 합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격, 합투를 하자는 거죠. 합쳐서 투표하자. 합투, 분진합투입니다. 분진합투, 대동단결, 백의종군 이라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한 4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특이한 현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비판적 국민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민주당이 더 싫다. 특히 최근에 자기들 멋대로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 해체를 추진하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되면은 거악 기득권 비호고 서민과 약자는 피해를 본다 하는 멋진 메시지를 날린 게 먹혀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은 주권자로 대우받아야지 개돼지 취급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 40대만 빼고 지금 40대 화이트 칼라 전라도만 빼면은 다 반문재인 정권교체론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돼지 같이 보이는 국민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은 구박받던 개돼지들이 이제 뭉치고 있다. 개돼지의 반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번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 윤석열 총장의 공이 큽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듯하게 보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악마처럼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끔은 악마와 손잡는 선택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고 다수 국민들이
받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막 간단하게 5대3이다. 지금 스코어 5대3이다. 5대3으로 정권 교체론이 이기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